반응보다는 반응성을 위주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저는 입니다. 우리 연구실에 한번 와보는 게 어떻겠니? 호돌이 화순이들 안녕. 나는 이제 3학년이 된다는 게 믿기지 않은 22학번 은준이야. 이번에는 우리 화학부 전공에 대해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 우리가 저번에 올린 물리화학 영상은 잘 봤니? 혹시 안 본 친구들이 있다면 이쪽 우측 상단에 있는 물리화학 영상을 들어가서 한번 보는 걸 추천할게. 이번에는 물리화학과 함께 화학의 양대산맥이라 불리는 또 화학의 꽃이라고 알려진 유기화학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 아직 나는 학부생이다 보니까, 그리고 2학년 때 유기화학을 처음 배우다 보니까 아직 유기화학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 이번에 모실 교수님은 무려 20대의 교수에 임용되시고 우리 지금 화학부에서 가장 젊은 교수님인 홍승은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 그럼 우리 함께 교수님을 모셔볼까? 홍승은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화학부에서 유기화학을 강의하고 연구하고 있는 홍승윤 교수입니다. 세부 연구 분야로는 촉매 유기화학을 연구하고 있고요. 화학부에서는 막내 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저 같은 학부생은 이제 유기화학에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지만 화학을 아예 잘 모르거나 막 이제 관심을 갖게 된 친구들은 유기화학이 어떤 분야인지 잘 모를 것 같아서 유기화학 연구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저같이 조금 배우거나 아니면 저보다 잘하시는 대학원생 분들을 위해 유기화학자들은 최근에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유기화학은 기본적으로 탄소로 이루어진 유기 분자를 다루는 기초 학문입니다. 탄소는 최대 4개의 결합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유기 분자들이 가질 수 있는 구조적 복잡성과 기능성은 매우 다양합니다. 유기화학에서는 이러한 분자들을 합성하고 그들의 성질을 이해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 응용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기화학은 크게 4가지 분야로 세분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유기합성 연구입니다. 유기합성은 말 그대로 원하는 분자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출발 물질로부터 합성하는 연구 분야입니다. 유기화학의 꽃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주로 구조적으로 복잡한 천연물들을 합성 타겟으로 삼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연에서 일어나는 생합성 과정을 이해하거나 또 만들어진 천연물들의 생리활성 연구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합성 방법론 연구입니다. 합성 방법론은 유기합성을 위한 새로운 도구를 만드는 일입니다. 새로운 반응 개발을 통해서 기존의 유기합성을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이고 선택적으로 만드는 연구 분야입니다. 좀 더 쉽게 비유를 하자면 유기합성은 마치 레고를 만드는 일이라고 우리가 비유를 할 수 있겠고요. 유기합성 방법론은 이런 레고의 조립서를 만드는 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과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디엘제알더 혹은 알돌 반응과 같은 다양한 유기화학 반응들이 합성 방법론 연구들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생유기 및 의학화학 분야입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생명 현상들을 유기화학 관점에서 이해하고 이를 통해서 합성 신약을 개발하는 연구 분야입니다. 주로 유기합성을 통해서 의학 후보 물질들의 케미컬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고 생리활성 검증을 통해서 신약을 개발하는 연구를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안티바디 드러그 컨주게이트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드러그들이 각광받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몸의 가장 효율적인 의약품은 스몰 몰레큘 드러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연구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초분자 화학 분야입니다. 초분자 화학 분야에서는 조금 더 큰 분자인 초분자들을 다루는 분야입니다. 아무래도 분자가 크기 때문에 굉장히 뚜렷한 분자와 분자 간의 상호작용이 존재하게 되고, 이를 활용해서 특정 이온이나 저분자들을 감지하는 케모 센서를 개발하거나 OLED나 소프트 매트리얼 같은 첨단 소재를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연구 분야뿐만 아니라 고분자 화학, 또 유기재료화학, 유기광화학 등 유기화학은 굉장히 넓은 분야를 아우르고 있는 기초학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앞서 유기화학에 대해서 크게 4가지 분야 정도 얘기해 주셨는데, 교수님께서 연구하고 계신 분야가 그 중에 어느 분야인지 교수님의 연구 분야랑 연구실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크게 합성 방법론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분야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를 생각해보면 초기에는 새로운 합성 방법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왔습니다. 주로 금속 촉매를 통해서 개발되어 왔는데요. 현대 우리 세대가 느끼고 있는 유기화학의 문제점 중 하나는 이런 금속들이 지구상에 굉장히 한정적인 재원이라는 점입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연계에 다량으로 존재하는 전형 원소를 통해서 새로운 유기 분자 촉매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유기화학 방법론을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형 원소를 통해서 촉매를 개발하는 연구는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전형 원소가 금속과 달리 디오비탈의 존재가 없기 때문에 탄화수 변화가 어려워서 산화 환원 반응을 매개하는데 효과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런 원자 단위의 어떤 성질에서 벗어나기 위해 독창적인 분자 디자인 기법을 통해서 분자 단위의 집단적 거동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촉매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서 다양한 유기화학 반응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유기화학뿐만 아니라 계산화학, 부기화학적 지식 등을 활용해서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분자들을 구현하고 이를 통해 유기화학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화학에도 유기화학 외에도 다른 여러 분야가 있고 유기화학을 공부하더라도 뭐 연구가 아니라 다른 여러 길이 있었을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왜 그 유기화학과 유기화학 연구를 하시게 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현재는 유기화학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아마도 큰 학문의 뜻이 있어서 유기화학을 선택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요. 사실은 유기화학을 선택한 이유는 굉장히 단순한 이유 때문입니다. 제가 4학년 2학기 시절에 이제 앞으로 뭘 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복도에서 친한 선배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친한 선배께서 유기학 연구실에서 당시에 대학원생으로 있었는데 우리 연구실에 한번 와보는 게 어떻겠니? 라는 조언을 주셨고 그 얘기를 듣고 유기학 인턴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실험실에 가보니까 굉장히 저랑 잘 맞는 학문이었고 또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유기학적인 매력에 매료되어서 유기학 연구실로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준비가 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학원 초기에는 굉장히 문제아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당시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굉장히 헌신적인 지도를 해주셨고 그 덕분에 유기학 연구를 포기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대학원을 마치고 지금까지 지속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문적인 계기로 시작했던 것은 아니고 다양한 주변 사람들과 지도 교수님의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이제 유기화학을 어느 정도 잘 하시는 분이시니까 이제 학생들이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제 유기화학을 잘하기 위해서 예컨대 얘기를 하자면 어떤 반응이 잘 진행되는지와 같은 그런 직관을 얻으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학부생 친구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가 있는데요. 유기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반응보다는 반응성을 위주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기학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또 큰 어떤 반응성이라는 트렌드 하에서 결정되는 것이 많은 학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학 결합은 전자 두 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많은 경우 전자가 많은 녀석에서 전자가 부족한 녀석으로 전자를 주면서 이렇게 결합이 형성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에러 푸싱 스킴을 통해서 이해하곤 하죠. 따라서 이런 어떤 반응을 공부할 때 전자의 흐름 또는 반응 메커니즘을 위주로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러한 공부를 지속하다 보면은 유기화학이 수많은 반응들을 암기해야 되는 암기 과목이 아니라 굉장히 아름다운 로직으로 발전해온 학문이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최근 영상 중에 화학부 학생들의 MBTI를 알아보는 영상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어떤 한 학생이 MBTI 중에 F이면 전자의 공감을 잘해서 유기화학이 전자의 움직임에 대한 학문이다 보니까 더 유기화학을 잘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T입니다. 유기화학이 가지는 어떤 매력 그리고 유기화학이 가지는 힘든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유기학이 가지는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많은 학부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요, 놀아라입니다. 단 잘 놀아라인데요. 물론 저도 배드민턴을 열심히 해서 배드민턴 선수가 될 줄 알았지만 대학원에 오게 되었고요. 좀 학업에는 좀 소홀한 적이 많았는데 최우 우수 등급으로 졸업하기는 하였습니다.